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 고민 가지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말끔히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시청을 하시게 되면은요, 지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요,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요, 뭐 주식 얻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적극적인 문의 전화 또 대면 상담 신청 이런 걸 통해서 저랑 상담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 부자가 되시면서 또 돈도 많이 버실 수 있게 될 거라는 점 분명히 주지시켜 드리고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 아직 뭐 끝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이럴 때 이제 물난리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일단 비 피해 입으신 분들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복구하시도록 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지금 아들 앞으로 네. 역 앞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하나 사면 어떨까 해서 네. 전문가님 의견 좀 듣고자 전화드렸거든요. 역세권 신축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신 지역이나 부동산 있으실까요? 네네, 5호선 그 계룡역 바로 앞에인데요. 네. 네네, 이제 지어져 있는 신축 아파트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끼고 사면 한 1억 5천 정도? 그 정도면 살 수가 있어서 네. 네, 이 물건에 대해서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 전화드렸거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계룡역 앞에 네. 있는 신축 아파트 실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해도 괜찮은지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방송 반갑습니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네. 좋은 엄마를 두셨네, 우리 아드님은. 네. 아드님 아니, 맞으세요? 혹시 따님이 아니신가 또? 네, 아들입니다. 아들 맞습니까? 네네. 아들한테는 네. 아끼지 말고 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아끼지 않고 많이 주시거든요. 네. 또 욕먹을지 모르지만 따님들은 시집 가면은 네네. 뭐 요즘은 따님들이 효도를 더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아들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요 계룡역이요. 그 많은 분들이 계룡역이라고 하시는데 계롱이에요, 롱. 메롱메롱 할 때 네. 계롱. 네네. 네, 여기 이제 5호선인데 송파구에 위치를 해 있고요. 네네. 이 계룡역 앞에 이제 신축 아파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자, 그거를 매수해도 자녀분 명의로 매수를 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 이제 요거를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네네. 일단 이 물건을 먼저 짚어보기 전에 네네. 결론적으로는 매수하시는 거 저는 적극 찬성인데 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까지 이 서울 그러니까 송파구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네네. 강남 3구라고 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송파구가 그렇게 가격이 높고 남들 눈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랬던 이유가 요 주변 그동안은 송파구 이쪽에 잠실동 있잖아요. 네네. 여기 한강변이라든가 이쪽을 끼고 있는 요 잠실동이라든가 요 아래쪽에 저기 강남부터 이어지게 되는 9호선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 라인을 통해서 이제 송파구 특히나 이쪽에 이제 송파구 상부층이라고 하거든요. 이 위쪽의 가격이 송파구의 가격을
쭉쭉 끌어가 줬던 거예요. 네. 자, 이제는 관심이 어느 쪽으로 좀 쏠리셔야 되냐면 왜 상충 그 위쪽은 잠실동이라든가 9호선 어차피 9호선은 다 개통이 끝났잖아요, 지금. 네네. 송파구 관내는. 그리고 잠실도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재건축에 드디어 이제 기치를 올리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보면은 저쪽에 있는 종합운동장 쪽을 끼고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이슈가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아래쪽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송파구의 미들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가 여기 오금역부터 경찰병원역, 가락시장역에서 수서역으로 넘어가는 3호선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 3호선 라인을 끼고 위아래로 돼 있는 여기 가락동이 중심이 될 거예요. 아, 네. 여기에 끼고 있는 곳들이 왜 그러냐면 이쪽에 보면은 이제 성동구치소라든가 이전은 했지만 여기 성동구치소 자리에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 아직도 정해지진 않았어요. 여기에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갈지 아니면은 어떤 업무타운이 또 조성이 될지 이게 명확하게 아직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아, 패스가 뭐가- 쳐졌더라고요. 뭐가 됐든 개발이 된다고 하면 지금 시청자님이 보고 계신 아파트 쪽에는 특히나 이 송파구 미들 이 가락동 쪽에는 굉장한 이슈로 다가올 거예요. 네. 거기에 더해서 뭐 위쪽에 보시면 이제 가락시장이 있으면서 얘네들이 현대화 작업을 하잖아요. 네네. 지금 1차가 마무리되고 이제 2차, 3차, 4차까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위에 굉장히 이제 업무타운 지금은 단순한 도매시장급의 어떻게 보면은 좀 세련된 도매시장급으로 변모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 위에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복합공간이라든가 업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층층이 쌓아지면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들도 늘어나면서 주변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들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거고요. 네. 강남으로 바로 이어지게 탄천 넘어서 바로 이어지는 곳이 수서역이란 말이죠. 네네. 이 수서역이 지금까지는 수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여기 철도 차량 기지가 있거든요. 이쪽이 굉장히 흉물 상태로 있으면서 개발이 되네 안 되네 얘기 나온 지도 여기도 한 15년 차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작년부터 드디어 이제 조금씩 토지 보상도 시작하면서 개발 자체를 이제 스타트를 시작을 했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네. 남아 있는 것들은 뭐야? 송파구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데 우리 가락동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보고 계시는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재건축 정말 송파구의 무르익은 재건축으로 무르익은 아파트들이 요 가락동 위아래 오금동 이쪽으로 아주 그냥 다닥다닥 포진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데 아까 서두에 질문을 주실 때 자녀분 명의로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추후에 순차적으로 뭐 진행이 차곡차곡 되면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공급에 대한 기치를 올리는 바람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에다가 주택을 가급적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공급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재건축의 속도도 좀 빨라질 수밖에 없으면서 이주 철거의 시대가 빨리 도래할 것도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역세권에 있는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아파트라고 하면 네. 정말 나중에는 가장 선호하는 주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네. 아파트인데 지금 네네. 빌라들도 뭐 1억 5천으로 제가 보니까 알아보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네, 그럼요. 근데 아파트인데도 1억 5천밖에 갭이 안 생겨서 네네. 혹시 뭐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 예,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임대사업자 아파트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긴 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고 네, 또 뭐 세제 혜택,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네,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란 그런 것들 세제 혜택도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떤 건지.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네. 일단 요 갭 투자 금액이 작다라고 하는 건 네. 그만큼 이 매물의 그러니까 금액, 그 매도 금액, 매매 금액보다 네네. 사용 가치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집을 실제 사기에는 조금
좀 꺼려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꺼려질지언정 네네. 일단 전세로 들어가서 내가 이 집을 사용하는 가치는 얼마를 줘도 안 아깝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앞으로 시대에 계속해서 전세금이 상승이 될 거에 가장 우선적으로 최선두에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아, 네. 그만큼 전세 금액이 높고 사용 가치가 높게 매겨지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이 차 있으니까 요 갭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장래성이 밝다, 사용 가치가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주택임대 사업자는 지금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저도 약간 의아해했는데 뭔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매수하시려고 하는데 분양 받으실 거예요? 매매로 매매로 진행이 하실 된다고 거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네네. 보면 아마도 이 매도하는 사람이 네. 건설 임대 왜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할 때 매매 임대가 일반 매입 임대가 있고 건설 임대가 있습니다. 네. 매입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건설하면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매입 임대랑 건설 임대랑 이런 게 네네. 차이점이 좀 있어요. 아, 네. 일단 조정 지역 같은데 뭐 이렇게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몇 가지를 해놨는데 일단 등록적인 문제, 네. 그다음에 재산세, 네. 종부세,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자 일단 매입 임대는 아파트가 등록 주택 임대 사업 주택으로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아. 건설 임대는 가능해요. 건설 임대라서 그러면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아마도 뭐 좀 네. 얘기를 했었을 거고요. 네. 재산세도 그러니까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은 우리 매입 임대하는 곳에는 전혀 다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기존의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해 놓은 아파트가 이제 신규로 하면 안 되는데 기존에 등록하신 분들 상황에서는 이 재산세 자체가 50% 정도가 감면이 돼요.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 네. 건설 임대는 9억 이하에 75%까지 재산세가 감면이 되죠. 그러니까 이 혜택이 훨씬 큰 거고요. 네네. 종부세도 우리 당연히 매입은 합산 배제가 안 되는데 합산 배제가 가능하고, 네. 양도세 중과도 매입은 안 되는데 건설 임대 주택은 가능하고, 장특공제도 매입은 안 되는데 건설 임대 주택은 장특공제 70%까지 가능하고, 단지 이렇게 가능하려고 하면 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2호 이상이 돼야 돼요. 네. 뭐 이런 상황이 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은 어차피 뭐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뭐 이런 쪽에는 그 자녀분 명의로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네네. 일단 요즘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실 때 가장 좀 고민되는 부분이 취득세 중과잖아요. 네네. 일단 취득세 중과인데 어차피 자녀분 명의로 지금 무주택자실 거니까 자녀분 명의로 해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니까 중과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없어질 거면서 추후에 한 10여 년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장특공제까지 70% 받으면 그때가 되면은 주변에 재건축도 활성화되면서 개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마무리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가치가 엄청 상승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자녀분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종잣돈,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재산 증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필수적으로 좋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아파트라서 좋은 거예요, 시청자님. 네. 저도 그래서 아파트라서 살려고 하는 이 거거든요. 계룡역 네. 초역세권을 끼고 있으면서 네네. 1억 중반대, 그러니까 1억 네. 5천 정도의 그 갭을 통해서 송파구에 네. 초역세권의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제가 굉장한 찬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왜냐하면 아파트가 돼야 주변에 이런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건축을 기초로 해서 주변에 개발들이 이루어질 때 아파트 대체주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괜한 이 자리에는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이라든가 이런 뭐 작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꼭 염두에 두시고 아파트를 매수하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룡역 앞 신축 아파트 매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재건축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주 수요, 이 기대감, 집가 상승 여력 충분한 지역이라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기 군포시 대암이동에 네, 645-8 네, 통건물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전망이나 지금 매도하면 어떨까 해서 상담드렸어요. 군포시 대암이동 645-8 통건물이라고 네. 하셨는데 상가 건물인가요? 아니면 뭐 다가구 건물인가요? 상가주택인데 3층이 살림집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여기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부모님 건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거 네.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게 걱정이 돼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매도를 하고 다른 쪽에 투자를 살펴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면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암이동에 보시면 지금 갖고 계시는 주택이 그래도 대암이동에서는 상업지역이에요. 예. 유일한 상업지역이고 여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층에 있는 요 건물이 맞네요. 네네. 네, 요거 상속이 되신 거예요? 예, 증여 유언 공증하셔가지고. 네. 예.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건물은 그 규모가 대지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대지가 한 150에서 160평 사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 160평대가 되는 거고 지금 층수는 뭐 3층, 4층? 3층이요. 3층이요. 지하 있고 1, 2층 상가, 2층이 살림집이요. 지금 임대는 어떻게 들어가 있죠? 전체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월세는 대충 보증금이 7천 되고요. 네. 합쳐서. 그리고 월세는 한 380, 400 정도 됩니다. 340에서 400만 원요. 월세의 갭이 굉장히 크네. 어쨌든 좋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일단 이 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았고요. 네. 전체 우리 요 상가 건물을 네. 단독 건물을 더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전체적인 이쪽 지역의 특색을 한번 좀 봐야 돼요. 예. 그렇게 돼서 보게 되면은요. 일단 이쪽 지역이 이제 가격 자체가 오르게 됐던 이유는 여기 이제 금정역에서부터 GTX 신호선이 갈라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 이제 가장 GTX C 노선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여기 상록수역, 금정역, 그리고 의왕역이 결정이 되면서 여기 의왕역 아래 이제 수원 쪽 수원역이 되겠는데 예. 중간 단계예요. 어쨌든 대암이 쪽은. 근데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이제 의왕 군포 안산이라는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예. 요 아래쪽으로 이제 신도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신도시의 사람들은 여기 반월역이라든가 대암이역을 그다음에 의왕역 이렇게 세 군데로 어쨌든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특히나 이쪽 대암이역 쪽이라든가 반월역 쪽에 뭐 반월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역세권 개발도 계획이 돼 있고 의왕역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의왕, 군포, 안산 신도시가요. 약 4만 1,000세대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대암이역 쪽으로도 뭐 역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 일반 상업의 상권에 대한 역할을 해주기에는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예. 무슨 소리냐면 기존에 대한 구상업 지역에 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 같은 경우들은 이제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높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배후 상권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약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상가들, 상업 지역이라고 해도 상가 건물 자체들이 굉장히 노후돼 있으면서
자기네들의 기존의 어떤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데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뻔합니다. 제가 안 가봐서도 알겠는데 용적률 자체는 높이 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추후에 이제 새로운 3기 신도시도 예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대함이역 근처로 해서 굉장히 수요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피스텔 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해되시죠? 예. 계속 아마도 시청자님도 그 뭐 1층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아마도 건축업자들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예, 예. 뒤에 짓고 있습니다. 뒤에.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뒤에 짓고 있어요. 아, 우리 주택 뒤쪽으로 우리 건물 뒤쪽으로 예, 예. 어쨌든 상업 지역이네요. 그죠? 네. 이런 쪽은 앞으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오래된 상권이고 지금 현재 상권에 대한 힘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개발은 예정이 돼 있고 아래쪽으로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반사이익을 노리는 신축 건물들이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상가 건물, 근생 건물을 고집하겠다라고 하면 뺏길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일반 상업 지역의 기능 자체가 퇴색할 수밖에 없어요.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상권은 아래쪽에 3기 신도시가 또 더 활성화되고 커지게 된다고 하면 상권은 분명히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상권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논전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렇게 제가 그래서 용적률 이 지적 편집도가 나와 있는 지도를 폈는데 아래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3기 신도시가 이렇게 권역이 표시가 돼 있고 이쪽이 군포 대함이 공공주택지구라고 해서 또 도시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은 이제 이쪽이 해당이 되는데 이 우리 건물 앞쪽으로 대함이역 쪽 바로 나오게 되면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이 새로 조성이 될 예정이거든요. 예. 이쪽으로 상권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쪽에 있는 상권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도 그래요. 그 남부광장 쪽으로가 더 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쪽 북쪽보다. 그렇다고 지금도 현재 상황도 그렇다고 하면은요. 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 그 뭐 지방 쪽부터 특히나 수도권 외곽 쪽부터 계속해서 지금 금액 자체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조정장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금리가 지금 또 이제 우리나라도 빅스텝 받는다고 해서 금리 자체를 0.5%를 또 올린다고 하잖아요. 예. 이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시장에서는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시청자님은 너무 이 현물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건물 자체가 장래성이 밝다 그러면은 뭐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네.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면 또 매도 문의도 별로 안 올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 지금 이렇게 문의가 오면은 저는 매도하시고 그거를 돈으로 좀 바꿔놓고 가지고 계신 다음에 돈의 가치가 분명히 올라가니까 조금은 다른 시장 아니면 다음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이거- 요거 매도 시장님. 고민을 하셨다고 하면 예. 예. 저는 적극적으로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 그냥 저희 세대는 제가 60대인데 네네. 저희 세대는 좀 그렇고 네. 제 아들 세대 나중에 그냥 증여하는 걸로 그냥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어떤가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안 좋다라니까? 아,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아, 단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거래가 충분히 활성화되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가족끼리 아마도 좀 상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대를 이어서 가져갈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해되시죠? 예. 제 말 좀 참고하시고 돈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도 쪽을 좀 권유를 드렸는데요. 충분하게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34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인데요. 7호선 뚝섬 유원지역 인근 다세대 주택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지 아니면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이 뚝섬 유원지역 인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뚝섬 유원지 인근이라고 하면 지금 자양동이 껴있는 곳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죠? 서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서울의 중심, 나중에 서울에 이 주택 가격도 고급을 넘어선 정말 초고급 주택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이제 하이엔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한강변이면 좋을 거고요. 더해서 역세권이면 좋겠죠. 뭐 나중에 서울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도 명시가 돼 있듯이 한강변과 역세권은 뭐 2040년까지 서울을 확 뒤집어 버릴 정도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열었기 때문에, 자, 이후에는 한강변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역세권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요거를 합쳐지게 된다라고 하면 더할 수 없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판단이 서는 거고요. 눈을 씻고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한강 이남 쪽과 한강 이북 쪽을 쭉 봤을 때, 자, 지하철과 한강이 접해 있다라고 하는 한강편, 아주 한강이 접해 있는 이런 지역은요, 딱 두 개 역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여의나루역이 바로 한강에 있거든요. 한강에 있으면서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뚝섬 유원지역이에요. 이 뚝섬 유원지역이 또 한강에 접해 있으면서 역세권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뭐 나중에 서울의 최고급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춘 곳이 여의나루와 뚝섬 유원지역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여의나루 같은 곳은, 여의나루역 같은 데는 지금 개발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아파트들로 해서 이제 재건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속된 말로 시드머니, 게임할 수 있는 돈 자체가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돈 많으신 분들, 여유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은 충분히 접근 가능해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또 문자를 보내신 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여윳돈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뚝섬 유원지역을 선택을 하셨을 거고, 여기는 아직 미개발인 상태인 거죠. 더 확대를 해보면 뚝섬 유원지역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영동대교 쪽으로 보시면 완전 미개발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런 쪽에는 그래서 지금도 신속 통합 기획이니 뭐 역세권 개발이니 하면서 구역이 가칭 구분이 돼 있으면서 지금 2차에 넣으려고 하고 또 역세권 개발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추후에는 뭐 지금 시청자님 그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 개발 호재도 누릴 수 있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받쳐주는 근거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 아주 최고급으로 형성할 수 있는 곳들은요, 제가 감히 예상컨대 여의도, 반포, 압구정, 청담, 잠실, 강남 쪽으로요. 강 북쪽으로는 용산이죠. 용산의 이촌동, 한남동, 성수동, 자양동이 될 거거든요. 요 자체가 추후에 완전히 하이엔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그래서 지금 뚝섬 유원지역에 뭐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지금 당장 개발이 되네 안 되네 이런 거 일희일비하지 말고 애 끓이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최고의 입지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최고급 주택가를 형성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배짱 있게 쭉 보유하시고, 혹시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투자하기도 용이치 않습니다. 물건 자체도 별로 없을 건데 아마 적극적인 투자에 좀 나서 보신다고 하면 미래 10년 후에는 인생이 바뀐다라고 감히 단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신다면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네, 지금 한 3억 5천에서 4억으로 집을 보고 있는데요. 네. 어느 지역이 좋을지, 어느 시기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어느 시기가 언제 좋을지, 연말까지 기다려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매수 타이밍과 또 지역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보고 계신 곳들 있을까요? 예, 광명의 하안주공 재건축하는 단지하고요. 네. 성수동 동아그린 아파트하고요. 평촌의 관악타운 리모델링하는 아파트가 궁금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곳이 더 좋은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3억 5천에서 4억 원을 가지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그러면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아, 네. 아니, 조카가 외국에 있는데 네. 이번에 들어오면서 집을 좀 살려고 해요. 네. 그런데 보시는 게 지금 성수동에 동아그린, 네. 성수 동아그린하고 광명의 하안주공. 광명의 그러니까 하안주공하고 네. 더 아래쪽이 평촌의 네네네네. 관악타운. 그게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아래쪽에 이제 평촌에 있는 평촌의 관악타운. 평촌 위쪽에 있는 거고요. 그 관악타운이 가장 크죠. 그쪽에서는. 요 아파트를 지금 보시는 건데 일단 재건축을 노리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투자의 아니, 투자의 방향이? 그냥 갭 투자도 되고 그 네. 재건축도 되고 하는데 네.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그냥 네. 투자하려고요. 네. 미래 가치로 보면 당연히 서울 중심부에 가까운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미래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 세대수가 너무 331세대밖에 안 되고요. 네. 세대수가 작다라고 해도 미래 가치로 봤을 때 그래서 지역의 입지가 매겨지는 거고요. 성수동에는 지금 뭐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 그렇게 뭐 큰 단지가 지금 형성돼 있지는 않아요. 네. 다른 25개 자치구에 비교했을 때 성수동 지역 자체가 뭐 대규모의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이 막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고만고만은 뭐 성수그린보다 큰 게 이 동아그린보다 큰 게 앞에 있는 쌍용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세대수는 이제 더 크고 한 2배 정도 더 크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미래적인 가치를 본다 그러면 물론 지금의 입지적인 가치로 보면 성수동이 가장 좋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조카분이 언제 들어오세요? 지금 여름 8월 달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그러면 투자적인 그러니까 뭐 입지적인 뭐 장래성 같은 걸 따지면 추후에 어떤 집이 많이 올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차익 실현의 측면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일단 동아그린 자체는 지금 1999년에 지어진 그러니까 밀레니엄 바로 앞두고 지어진 집이거든요. 네. 세대수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23년 차 됐어요. 네. 당연히 아파트로서는 가장 낮은 금액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한번 따져봐야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리모델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일단 지금 찾아먹은 용적률 자체도 크고 대지 지분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재건축보다는 뭐 입지적인 장점 앞으로 성수동이 뭐 천지개벽한다라고 하는데 이쪽에 뭐 시멘트 그 레미콘 있는 공장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거기를 뭐 랜드마크식으로 해서 오페라하우스라든가 그다음에 성수동 아래쪽으로는 다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수동이 많이 발전을 하기는 할 건데 우리 아파트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신축 아파트로 바뀌고 하지 않는 한은 그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받기는 힘들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남아있는 건 하안주공과 평촌 관악타운인데 평촌 관악타운도 마찬가지. 안양 지역이 지금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네. 엄청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안양도 지금 가격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추후에 뭐 어찌됐든 이쪽이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분담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에 그리고 지금 안양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택 공급도 계속해서 또 예정돼 있고 들어갈 곳들이 있거든요. 그 주변적으로 해갖고 네. 그렇다고 보면은 공급에 대한 여파도 있고 뭐 그렇게 크게 바뀐다고 해서 뭐 정말 시청자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뭐 어느 선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한 이 정도면 되게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가치로 바뀌어질 만한 계제가 될까라고 좀 의심스럽기는 해요. 네.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아파트들 중에서 네. 가장 그래도 조금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굉장히 넓은 지역 자체가 다 바뀔 거니까요. 네.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바뀔 거거든요. 하안주공 같은 경우가. 네. 근데 지금 이제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 대표적인 건데 지금 이제 몇몇 단지들이 예비안전진단을 지나서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먼 거예요. 구역 지정이 되면서 뭐 서류 간에 또 뭐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받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뀌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하안주공이 가장 좋을 거는 같아요. 네. 이쪽에 안양천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될 거고 바뀌게 될 거고 하니까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네. 지금 이 아파트들을 보고 계셨잖아요. 네. 철산 쪽은 안 보셨어요? 아, 그 철산 주공 12, 13단지랑 철산 음성 아파트랑 네. 그거가 만약에 광명시로 간다면 거기도 궁금해요. 거기 어느 쪽이 더 좋은지 하안 주공하고 철산 주공하고 철산 음성 아파트하고. 당연히 살 수 있으면 철산 주공을 가셔야죠. 아, 네. 당연히 근데 이거는 여기가 가격이 조금 더 고민하실 높아가지고. 것도 아니에요. 네, 가격이 좀 높아요, 근데. 아, 가격이 높아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싸고 좋은 걸 찾다가 보면은 사기도 많이 당하고 네. 부동산은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말이고요. 네. 비싼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가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또 그만한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시장에서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네. 자, 속도 자체도 철산 주공이 13단지하고 12단지가 훨씬 빠르잖아요. 속도 자체가. 네. 그리고 아파트로 만들어지는 것도 철산 주공을 끼고 있는 곳들이 훨씬 더 이 광명 쪽이 훨씬 더 아파트가 먼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쪽에 웬만한 금천구라든가 이런 것보다 그리고 구로동 이런 데보다 훨씬 가격이 높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쪽에 개봉동, 오리동 뭐 이건 비교할 것도 아니고 거의 신길동, 신길 뉴타운 동생급으로 취급이 될 거예요. 네. 굉장히 앞으로의 그 전망이 하안주공은 철산주공이 마무리돼야 그 다음 순서예요. 네. 그러니까 큰형이 어떻게 보면은 뭐 장가를 가고 뭘 해야 똥차가 치워져야 내 차가 이제 시동 걸고 출발을 하는 상황인 건데 아직 철산주공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하안주공을 갈 리는 만무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주민들 이거 이주 문제 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재건축 정비 사업은 항상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조카분 나오셨을 때 철산주공을 지금 저 성수 동아그린 평촌의 관악타운 하안주공 그다음에 철산주공 중에서는 이건 철산주공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 여기에서 지금 시청자분은 13단지 할까요? 12단지 할까요?잖아요. 네. 장단점이 있어요. 13단지는 초등학교 끼고 있는 거고 대로변 안쪽으로 12단지는 상업지역 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역과의 거리는 똑같고 네.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동안에 수리비 안 들어가고 관리가 편한 거 그리고 뭐 이건 뭐 내가 직접 거주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집 컨디션 좋은 거 사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 재건축 다 진행되고 있는 애들이고 다 정밀안전진단 통과했고 1차는. 네. 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13단지, 12단지를 가셔서 네. 컨디션 좋은 아파트, 즉 조카분 돈 수리비 안 들어갈 아파트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인 거예요. 지금까지 보신 아파트들 중에서.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그런데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 부동산 시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네, 네. 혹시 뭐 연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시기가 연- 어느 정도? 지금 그렇죠. 상황, 그다음에 장마 지나서 가을 시장, 그리고 겨울에는 보통 주택 거래를 잘 안 하는데 그 내년에 봄 시장, 그다음에 가을 시장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금액이 마치 떨어지면 그러니까 굴곡이 하다가 우상향을 하는 곡선에서 가장 바닥에서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네. 이 바닥을 시청자님만 그러니까 이 조카분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만 아 여기가 바닥 가격이구나 인지를 하면 괜찮은데 파는 사람도 요게 지금 바닥이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는 게 쉽지를 않고요. 네. 일단 이렇게 재건축을 향해서 가는 주택들은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됐든 매수할 수 있을 때 매수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 가을 시장에 조금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조정받는다고 해서 내년 가을 시장으로 갔다라고 하면 네. 대통령 임기가 지금 22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 23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임기가 4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 임기 이제 반 정도 차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되면 자기가 예전에 냈던 어떻게 보면 공약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뭐 기준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더 그때 되면 이제 발표를 하나하나씩 더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현 정부, 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주택에 대한 공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택 공급 문제 때문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런 것들을 점점 더 강하게 드라이빙 할 거거든요. 드라이브를 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재건축 철산주공 지금 시작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탄력을 더 받겠죠. 시장이 어떻든 간에. 네. 그러면 그때 돼서는 좋은 거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철산주공 살려고 할 때 못 사고 하안주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는 거고. 물론 하안주공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상위책을 놔두고 괜히 그 밑에 차선책을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뭐 재지 마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냥 올 가을 시장쯤에 물량도 좀 많이 나올 것도 같아요. 가을 시장이에요? 네, 가을 시장, 가을. 가을, 네. 예. 네, 그리고 한 내년 봄 10월이나 시장을 넘기지는 마세요. 10월쯤에. 그건 조카분하고 상의하시고 조카분이 돈이 또 준비돼야지. 돈은 준비돼 있어서. 가을이나 내년 봄에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을 시장에 마땅한 물건이 내 정이 안 찬다. 네. 봄에 보세요. 그런데 봄 시장을 넘기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 타이밍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요. 네. 영등포구에 뭐 재개발된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네. 거기 뭐 원 플러스 원 준다 그랬는데 네. 그게 사실인가 물어보고 또 그걸 두 개 다 받아야 되나 아니면 종부세 때문에 받으면 안 되나 파는 시기는 언제나 하고 물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 우리 전문가분과 함께 직접 상담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등포역 역세권 개발 쪽이라면 전면부가 말고 백화점 쪽 말고 후면 쪽이거든요. 네, 후면 쪽이요. 후면 새마을금고 쪽 이쪽이 되는데 네네. 요 블럭에 그러면 뭐 갖고 계시는 게 어떤 거예요? 뭐 1+1이라면 단독주택 갖고 계시는 거예요? 좀 네, 규모가 되는 거? 네, 네. 네. 근데 그걸 지금 벌써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의서 진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예, 동의서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는데 동의서 받을 때 뭐 1+1이 뭔 그게 동의서 받으면서 원 플러스 원을 준다고 네. 그거 해서 지금 그거를 전번에는 그거를 신청하라 그러더라고 몇 평수를. 그래서 네. 아직 신청 안 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거의 다 돼간다고 그랬어. 요 비슷한 아마 그 시청자분 질문을 네. 제가 한 달 전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달인가 두 달 전인데 그게 어디냐면 신길 2구역 쪽으로 요쪽으로 네, 네. 요쪽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 어느 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분도 단독주택을 갖고 있던 분이셨거든요. 네.
그때 상담드렸던 내용 그대로 아마 접목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영등포 자체가요. 예. 영등포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네. 영등포 자체가 영등포 하면은 구도심이잖아요. 구도심의 대표적이잖아요. 네. 이 종로와 영등포가 서울에서 가장 구도심을 대표하는데 지금 종로는 세운상가 까부시기 시작하면서 지금 막 엄청나게 도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영등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 중공업조 이쪽으로 영등포역 앞쪽으로 해가지고 막 그 밀링, 선반, 기계 공장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다 쫙 밀어가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파트형 공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현대화된 업무타운으로 그러니까 그 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럴 정도로 쫙 들어갈 거예요. 네. 일자리들이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배후 주거 세력을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지도 굉장히 고급 주택화를 만들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신안산선까지 오게 되면서 영등포역은 지금도 뭐 시내 중심부까지 시내까지 나가는 게 큰 무리가 없겠지만 여의도 쪽을 바로 그냥 신안산선이 개통하면서 바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의도와 같이 뭐 붙어서 같이 이제 움직인다 한 가지.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큰 그 규모로 해서 3대 도심으로 구분을 할 때 여의도, 영등포라고 같이 묶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영등포가 굉장히 커질 건데 당연히 이렇게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 이렇게 앞으로 영등포가 좋아지는데 이렇게 좋아질 지역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두 채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뭐 두 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두 채 좋겠죠.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취득할 때 네. 그리고 재산세, 그러니까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 예.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분담금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한 채보다는 두 채 받게 돼 1+1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답은 그거예요. 시청자님이 지금 여윳돈을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여윳돈 없고 내가 지금 저스트로 이것뿐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한 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아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 집이 한 채 더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 그거를 팔고 그거를 나중에 분양받을 때 받아야 되나 하고 그게 궁금해서요. 당연히 신축 아파트가 더 낫죠. 아, 저기 동아 에코빌 팔고. 동아 에코빌도 좋긴 한데 예. 동아 에코빌은 오래된 아파트예요. 예, 20년 넘었어요. 네, 일단 오래된 아파트고 뭐 그리고 뭐 여기도 우리 아파트 지금 새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당연히 초역세권에 아마도 지하철하고 연결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런다.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되면은 훨씬 신축 아파트가 좋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사실은 이건 부동산 상담이 아니고요. 예. 이건 세무 상담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정리하면 얼마나 지금 여윳돈이 생기면서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금전적인 여유, 내가 좀 자산적으로 여유가 조금 된다. 그렇게 되면 두 채를 받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아, 무조건 두 채 받는 네, 게 네. 좋아서. 그런데 이 아니다. 지금 현재 세제에서 내가 너무 내는 게 많다.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 채인 거고.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그냥 평범하게 가격 자체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흐를 지역이라고 하면 그냥 큰 위험 부담 없이 한 채 받으시면 되는 건데요. 네. 한 40평대라든가 이거 받으시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상황에서는 어차피 앞으로 가격이 오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으면 다다익선이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시간 관계상 이렇게 딱 마무리 지을게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더 자세한 상담과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